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다음 해의 최저임금이 논의됩니다. 올해도 거의 확정에 가까운 상황인데요. 치열한 논의를 거친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고요. 자, 지난해 오늘이죠.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직장인들의 생활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 변화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죠. 자, 오늘의 주제뿐만이 아니라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질문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시간 상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바로 서둘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 시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 이 시간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네. 지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도 1년이 지났는데 네. 이렇게 문자가 많이 온다는 건 아무래도 아직 개선돼야 될 사항들이 많다 이렇게 좀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아직까지 개선돼야 될 점도 많고요. 예. 결국에는 노동 분쟁은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결국에는 인간 대 인간의 그 이해 그럼요. 문제기도 예. 가거든요. 그래서 좀 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의사소통 잘 돼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노동계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네. 어떤가요? 맞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 사용자위원하고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안, 그다음에 사용자위원은 삭감안을 제시했죠. 예, 예. 거기에 대한 제시 격차가 너무 커서 결국에는 또 올해도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보면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시하니까 거기에서 반발해서 민주노총에 있는 근로자위원들은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국노총 소속의 근로자위원은 전원회의는 참석했지만 역시나 표결에 불참했죠. 그래서 이게 왜 반발이 심하냐면 사실 원래는 작년보다 지금 내년이 이제 1.5% 인상 정도 되는 예, 예. 역대 최저치라고 하는데요. 사실 IMF 때도 2.7%가 인상이 됐고 2010년도 금융위기 때가 2.75% 인상돼서 그때에 비하면 그렇게 우리가 좀 심하냐 경제가 불황이냐 하는 거에 대한 노동계의 의문이 있어서 반발을 하고 아무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좀 여파가 있겠죠. 그렇죠. 여파가 있는데 너무 최저치다. 좀 이게 사실 너무한 거 아니냐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자 측으로 보면 결국에는 중소기업 중앙회나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그렇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예. 결론은 또 편의점에 있는 협의회에서는 못 받아들이겠다 반발하고 예. 주휴수당 폐지까지 논의가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네. 이 최저임금이 도입된 이래로 가장 낮은 인상폭인데요. 맞습니다. 네. 이번 결정을 확정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이제 법으로 따지면 다음 달 5일까지 8월 5일까지 노동부에서 고시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이의 제기가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지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다시. 근데 지금껏 역사상 재심의는 한 번도 결정된 그렇습니다. 적이 없습니다. 2021년도 최저임금 네. 지금까지의 결정으로는 시간당 8,720원입니다. 네네. 이 금액으로 확정된다고 본다면 최저 월급이 거의 한 3만 원 정도밖에 오르지 않은. 맞습니다. 예. 지금은 최저 월급 주 40시간 일하면 179만 5,310원인데요. 예. 이제 내년에 오른 거는 보면 1.5%를 넣었으니까 182만 2,480원입니다. 그다음에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을 말씀드리면 항상 이 최저임금 시간급의 120%가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주휴수당 포함한 내년도 시급은 1,464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달에 정리하면 얼마 정도를 받는 겁니까 월급으로? 주 40시간 근무하신다면 182만 2,482만 2,480원. 예예. 네. 최저임금 적용 40시간에 대한 월급입니다. 자,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돼 온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1주년을 맞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위 친구들 동료들 물어봐도 네. 그렇게 좀 바뀐 건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1년 동안 좀 어땠나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현장에서는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체감하기 변화가 없었다.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제 직장 내 괴롭힘 1주년을 맞이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한 1주년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예. 거기에 대한 우리 근로자 1,000명 대상 설문조사한 내역을 들여다보면요.
역시나 응답자의 71%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변화가 없다. 예, 그래 심지어 8.4%는 오히려 늘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늘었다. 네네 직장 내 괴롭힘이. 그다음에 줄었다는 응답은 뭐 19.8%에 불과했고요. 복수응답이긴 하지만 중간 이유에 대해서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문화가 아직까지 있다. 그다음에 신고 체계나 규정이 미비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5월달까지 발표된 노동부 신고 건수는 약 한 4,100건 정도 됐거든요. 이 정도에서 여기에서 뭐 개선 지도나 검찰 송치된 행정 지도, 뭐 행정 조치가 내려진 건수는 역시나 18%에 불과했습니다. 18%.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돼도 잘 느껴지지 않는다. 뭐 네, 이런 맞습니다. 의견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거죠. 예. 네. 그동안 실무에서 많은 상황을 또 접해 오셨지 않습니까? 네네. 현장에서 느껴지는 부족한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뭐 다들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어느 분들은 1년 내에 그래도 어제 조사 결과를 보면 그러면 20%는 변화가 있었다는 건데 1년 내에 20% 변화는 좀 괄목할 수준 아니냐라는 응답도 있지만 여전히 제도 개선을 하는 목소리는 거셉니다. 총 4가지로 보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지금은 이제 경비원들 분들에 대한 입주민들에 대한 뭐 갑질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 제3자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에 규율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3자에 의한 외부적 괴롭힘에 대해서 규율해야 된다. 왜냐하면 서비스업이 발달하니까 고객이나 다른 뭐 입주민이나 이런 데에서 교류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느냐. 이거는 역시나 직장 내 괴롭히면 헌법적 가치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데 4인 이하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거는 너무나 큰 의문이다. 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역시나 가해자에 의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자는 불이익 조치하며 사업체에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가해자에 대해서는 회사에 자율적으로 맡겨두고 있습니다. 징계 조치나 어떤 인사상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 직접적인 불이익은 조치랑 규정해 놓지 않거든요. 그거랑 네 번째는 역시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그 교육이 의무교육, 법정 의무 교육이 아니다. 교육을 실시해야지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그걸 고쳐나가려는 생각을 가질 텐데 그게 법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그걸 빨리 만들어야겠다. 법정 의무 교육에 포함이 안 돼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문제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뭐 정해진 법에서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게 사실 실생활에서 그렇게 유효하지 않다는 생각을 말씀드려요. 그럼에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직원들 동료 간이나 우리 상사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에는 인사부서나 사내 고충 처리 위원한테 역시나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누구든지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한테 신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조사를 하고 후속 조치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그거보다 더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라고 하면 우선은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해서 우회적으로 회사에서 조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직장 내 괴롭힘인지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세요. 그러면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라고 1522에 9000번으로 전화를 하시면요. 공인노무사나 전문 상담가들이 직접 상담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번호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애플리케이션으로 슬기로운 옵션님께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선임은 어떤 징계가 있나요? 하셨는데 다시 한번 그 절차나 이런 방법. 본론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회사에다가 그러니까 회사의 인사부서나 다른 고충처리위원회 위원한테 신고를 하면 회사에서는 즉각적으로 조사에 응해서 그에 대한 가해자에 대한 응당한 징계 조치가 내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수준이 되면 이제 종료가 되는 것일 거고요. 그다음에 회사 규모가 너무나 작다고 하면 회사에 신고해도 아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회적으로 우리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는 걸 신고를 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돼서 오히려 우회적으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으니까 법에 의해서 회사는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노동부에 보고하라는 절차가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요 절차를 염두에 두시고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노무사 분들에게 상담 가능한 네네. 전화번호 한 번만 네, 다시 직장 내 소개를. 괴롭힘 상담센터인데요. 요거는 예.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해서 전국의 8개 기관에서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대표 번호가 152에 9000번. 1호 둘둘에 9,000번. 네, 9000번으로 하시면 그 지역별로 내선 번호 누르시면 예. 그 지역에 있는 상담센터로 바로 아. 가게 돼 있거든요. 예. 네, 많은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노무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그 어떤 노무 상담도 가능합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빨리 서둘러 주시고요. 애플리케이션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9877번님께서는 이전에도 상담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네. 사장이 법인 개인으로 회사를 2개 나눠서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저번 상담에 상관없이 연월차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7년 다녔는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급여 300만 원 기준입니다. 하셨네요. 요거는 사실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예, 연차 예. 휴가를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차 휴가 제가 여기서 계산식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계산식은 15 플러스 7 마이너스 1 나누기 2로 하시면 돼요. 예. 예, 그러면은 그냥 이분의 연차 휴가가 지금 며칠인지가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7년이 다니셨다니까 제가 알려드린 계산식은 7년째의 연차 발생 일수니까 예. 이제껏 연차를 쓰지 않은 거는 3년까지만 소급이 가능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연차 수당 역시 임금에 해당되고 임금의 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아. 그러니까 3년치만 받으실 수 있으니까 예. 지금부터 3년에 거슬러 올라가셔서 한번 매년에 몇 개 생겼는데 몇 개 받아야 된다라는 걸 한번 계산해 보시면 돼요. 지금 월급은 3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요거를 통상 시급으로 나눠야 되니까 제가 지금 계산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포괄임금제로 돼 있는지 요런 것도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예. 되거든요. 만약에 그냥 기본급만 300으로 받고 계시다고 하시면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기본급으로만 300 받으신다고 하면 그러니까 300만 원 나누기 209시간을 하면 예. 그냥 이분의 통상 시급이 나오거든요. 예. 그 시급에다가 미사용 일수를 곱해서 연차 수당을 산출해 주시면 돼요. 굉장히 복잡하네요. 네,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0626번님 연차 수당 청구 소멸 관련해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네. 퇴직하고 난 다음부터 3년인가요? 즉 퇴사일로부터 3년인가요? 하셨거든요. 역시나 연차 수당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예. 그 임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부터 됩니다. 역시나 왜냐하면 연차는 이런 거죠. 연차가 내가 만약에 3월 2일 날 입사하셨다고 하면 예. 1년을 만건했다고 주장하면 그 다음해에 3월 2일 날 15일이 생기잖아요. 예. 그 15일을 가지고 1년을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안 쓴 휴가에 대해서는 이 연차 수당으로 돈으로 환가가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때부터 3년인 겁니다. 그때부터 3년. 네, 맞습니다. 예. 네. 0913번님께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을까요? 하셨네요. 요거는 사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의 규정을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뭐냐? 직장 내에서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직장 상사나 동료의 관계에서는 무조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된다.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역시나 업무에서 비롯되는 뭔가 다른 거에 대한 행위냐 아니면 이렇게 업무를 시키면서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지 않냐. 그러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당연히 괴롭힘이 있으면 이건 당연히 결과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고려하셔서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3789번님 회사에서 산재 보험료가 오른다며 산재 처리를 안 해주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하셨거든요.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면요. 산재가 발생한다고 해서 산재 보험료가 오르진 않습니다. 근데 30인 이상 사업장이면 3년간 납부한 산재 보험료 대비해서 산재 보상액이 얼마 나갔는지에 따라서 보험료율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산재는 역시나 회사가 승인해 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분께서 그 산재에 당하셔 근로복지공단에
그 산재 신청을 하시면 예. 거기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해주는 거지 그 회사가 되냐 안 되냐의 결정권은 없습니다. 예. 물론 산재에 대한 산재 신청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보험 가입자 의견서 이 사람이 신고가 접수됐는데 진짜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예. 하는 의견서에 접수했을 때 우호적으로 적어주시면 더 그 좋은 거는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1527번님께서는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인데요. 그냥 네. 퇴직금하고 계산해보니 금액이 적던데 네. 차액을 받아야 하나요? 하셨거든요. 역시 뭐 퇴직연금이 적법하게 도입이 됐다고 하면요. 예. 서로 비교해서 차액을 계산하진 않습니다. 하나의 퇴직연금 제도나 퇴직금 제도가 그대로 설정이 됐으면 그 제도에 의해서 한 계산식에 의해서만 퇴직금이 계산되게 돼 있습니다. 예. 네. 자, 9877번님께서는 회사가 법인 개인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아까 네. 그분이 네, 네, 또 네. 의견 주셨습니다. 네. 사장이 법인의 거래처를 개인으로 돌려서 자금을 사용하고 회사 통장을 격리 포함해서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거 불법 아닌가요? 하셨네요. 네, 그렇죠. 법인에 대한 그 자금 유형은 역시나 세무적으로 보나 예. 투명해야 되겠죠. 개인으로 넘겨서 처리하면 안 되겠죠. 이건 역시는 노동법적인 문제이기보다는 세무적이나 상법적인 문제로 넘어가는 부분 같습니다. 제가 예. 언뜻 듣기로는 정상적인 게 아니니까 어느 법에 위반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느 법에는 위반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법인은 법인에서만 처리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회사 통장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다. 그거는 뭐 역시나 너무 비밀리에 하고 계시는 거니까 예. 그러실 필요가 없네요. 법인은 어차피 그 결산이나 이거는 투명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네. 자, 애플리케이션으로 미향이 바보님께서는 네. 이런 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네. 아침에 일찍 와서 청소 좀 하라고 시키면 이게 괴롭힘입니까? 하셨네요. 아까 전에 세 가지 요건에 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요거는 아침에 일찍 와서 청소하라고 하는 게 요거는 역시나 우리 근무하시는 사업주와 이제 근로자 간의 어떤 인간적인 문제도 얽힌 것 같아요. 이거 법으로만 따진다고 보면 출근 시간 이전에 와서 청소하는 거는 뭡니까? 역시나 근로 시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예. 괴롭힘이기 이전에 임금 체불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나아가면 나는 출근 시간인데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시킨다. 예. 그럼 내 의사에 반한 거고 업무상 적정 범위도 아니니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죠. 괴롭힘에 해당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